들어주세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갑자기 저도 좀 웃긴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예. 제 친구 중에 이제 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영문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단기로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원어민이 아니라고. 제가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샘 오츠리 씨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 학원에 취직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가나는 아까 보여드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모든 공부를 영어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어민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취직이 잘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취직을 됐나 보니까 동유럽에서 온 영어를 잘 못하는 백인 여성이 취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원어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인지를 갖다 보여주는 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온 가나 사람은 영어로 공부한 가나 사람은 원어민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할리우드 영어에서 본 미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영어가 전혀 원어가 아닌 사람은 원어민으로 취직이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영어라는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다행히 요즘에는 좀 그런 왜곡된 시선이 많이 고쳐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질문 키워드 준비되셨죠? 일단 그 콩글리시 재밌는 토픽이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콩글리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문화가 그냥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콩글리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언어학적으로 피진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론 월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구분을 일단 해야 돼요. 우리는 둘 다 콩글리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 단어를 갖다가 우리식으로 만든 단어들은 스킨십 같은 단어들. 그거는 콩글리시긴 콩글리시인데 그건 그냥 한국 단어예요. 그죠? 그거는 론 월드라고 그래요. 빌려온 단어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스킨십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문법 구조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뒤에다 ship을 붙이면은 무슨 뭐 friendship 그런 막 우정 이런 뜻이 되니까 뭐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정 그래가지고 뭐 스킨십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말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럼 브로큰 잉글리시라는 게 어떤 거가 되냐면은 브로큰 잉글리시를 부르는 다른 말이 피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IDGIN이라는 말이 있는데 피진이 언어학적으로 참 재밌는 거예요. 피진이 언제 생겨나냐면은 대체로 영국이나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영어를 못하는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통상을 강요했을 때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Hey, let's do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즈니스 발음을 남중국식으로 해가지고 let's do business 그러니까 피진,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피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피진이라는 건 저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언어라는 건 소통의 도구고 물론 영어를 갖다가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영어가 피진 정도까지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이 제가 미국 친구랑 같이 동대문을 갔어요. 그럼 동대문에 이제 옷 파는 분들 있잖아요. 내 친구가 지나가니까 이름도 몰라. 내 친구 이름 루크거든요. 근데 탐, here, look, 탐, 진, 코리아 진, good, cheap, give you good price. 그래가지고 청바지를 파셨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콩글리시가 아니에요. 그건 피진이에요. 그럼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브로큰 잉글리시는 소통이 안 되는 범위까지는 곤란하지만 소통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현란한 영어인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영어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영어를 갖다가 멋있게 하려고 그러다가 소통이 안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 능력 안에서 간단한 말만 해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이 언어의 본연의 목적과 더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진을 창피하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영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래요. 그럼 한국말로 하자고. 예. 대학이 요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선 계급으로 가는 그런 길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니버시티라는 이제 대학이 이제 우리나라라면 큰 배움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그러면 어원적으로 풀이했을 때 유니버시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작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유니버시티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유니는 하나라는 뜻이고 versus는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누구 versus 누구 대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방향을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냐면 옛날에 유럽에
공교육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세 유럽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교육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에서 사교육촌이 생긴 게 어디냐면 이탈리아의 볼로냐라는 동네예요. 볼로냐라는 동네에서 700년대, 800년대 변호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한테 로마 고대법을 라틴어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떤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가서 뭐 학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례금을 엄청나게 드리면 그 선생님이 사례금 양을 보고 얘를 받아들지 말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화가 나가지고 몇 번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커리큘럼과 학비를 갖다가 정형화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몇 년 후에 졸업을 할 것이고 어떤 걸 하면 학점이 인정이 되고 이걸 갖다가 좀 정확하게 미리 말해달라. 돈은 얼마를 내면 되고. 교수님들이 말을 안 듣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학생회가 모든 사교육을 받고 있던 그 학원마다 학생회가 있었는데 모든 학생회가 동시에 학업을 중지하고요. 학업을 중지하고 그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한 방향을 향하는 학생 조합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학생 조합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선생님을 고용해요. 그게 유니버시티의 시작이에요. 어원적인 정신, 대학의 어원적인 1200년 전의 얘기긴 하지만 에선 약간 벗어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이라는 거의 본연의 정신은 뭐냐면은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이 전 좀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대학에서 전공 같은 거 고를 때 이 전공을 그럼 취직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현실을 보잖아요. 어떤 전공을 골라도 취직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취직이 안 될 거면 이왕이면은 자기가 소질이 있고 배울 수 있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요. 많은 청년들이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뜨고 있는 거다라고 배웠죠. 그거 떠가지고 얼마나 갈까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는 이걸 경험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경영대 다닐 때? 부동산 파생 상품이었어요. 그게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건지 아세요? 서브프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장 뜬다 그래도 갔던 게 부동산 파생 상품과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제일 취직을 잘했다고 한 두 개 기업이 레이만 브라더스라는 기업하고 베어스턴스라는 기업이었어요. 그 둘 다 없죠 지금. 그 중에 좀 잘된 친구는 지금 그래도 정신 승리를 해가지고 발리 가가지고 서핑 선생님 하고 있고 그건 되게 자기의 행복을 찾은 거니까 리스펙트고 그렇지 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알코올과 이런 데 빠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배팅을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배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혼신을 다해가지고 열정을 가질 정도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나한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뜰 수도 있고요. 안 뜰 수도 있어요. 뜨면 좋은 거고요. 그 분야가 안 떴다 그러면 최소한 뭐예요? 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위치는 있고 나를 존중해주는데 동종업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재밌었잖아요.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대학에 갈 때는 대학이 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을 고른다. 그게 유니버시티의 의미거든요. 그 정신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하는 게 아들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현실 상황상 저는 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제 일이 있고 네. 기러기 아빠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한 언어를 위해서 가족이 흩어지는 것과의 그 가치를 생각했을 때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언어 때문에 가족이 흩어져야 되는 건가? 근데 그 영어는 만약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보면 절대로 보내지 말라고 그러실 거고요. 그렇게 가르쳐봤자 다 소용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언어만을 위해서라면 인공지능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본 순정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히로키군은 저 무지개 색깔 중에서 어떤 색깔이 너의 마음과 가장 비슷하다 생각. 빨간색 나는 열정의 남자야. 노란색 나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히로키군이 AI라고 칩시다. 화면의 K 밸런스를 3300도 화이트 밸런스로 맞췄을 때 컴퓨터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게 번역기의 한계라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욕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새끼 멍멍이라고 본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칭찬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쩔어, 개멋있어.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게 진짜 언어의 세계라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가지고 고려를 해서 번역을 한다 그래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 실망시키기에 아무리 인공지능 번역기의 성능이 좋아져도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